안녕하세요. 운전하는 곰돌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그 영상에서 앞에서 보셨겠지만 도로에 떨어져 있는 낙하물을 밟고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이 배상을 어디서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터널을 달리던 승용차가 무언가에 부딪혔는지 덜컹거립니다. 그 후론 가속 페달을 밟아도 속력이 나지 않습니다. 차를 세워보니 오른쪽 앞뒤 바퀴 2개가 모두 터졌고 휠까지 깨져 있었습니다. 차량과 부딪힌 것은 가로 세로 25cm 크기의 돌덩이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신고 전화에 관청들은 자기 담당이 아니라며 책임을 밀었습니다. 차량이 파손됐거든요. 그 어떤 물체 때문에. 일반 도로나 국도는 지자체로 문의하시겠습니까, 고님? 저희도 이제 파악은 안 되는데요.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번호인데 그쪽 네. 담당이거든요. 아예 그 도로 관리가. 지금 이제 지자체에서 서로 핑퐁치기 바쁘죠. 근데 제가 이 사고건 발생했을 때도 똑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황당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근데 이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제 사고건도 똑같았어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모란 고가차도예요. 고가차도 올라가기 바로 전인데 여기서 이렇게 돌 밟고 사고가 나서 휠 파손, 그리고 타이어 사이드월 이렇게 찢어지는 파손도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국산 스트럿 차량에서는 이제 로암이라고 하는 해당되는 이 컨트롤 암이 파손이 됐었습니다. 얘는 이제 W15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암이 2개예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 암 쪽에 파손, 아래쪽에 있는 암 파손이 되었고요. 그리고 서브프레임이랑 그 주변부 위에도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딱 봤을 때 그냥 좀 끓긴 것 같은데 뭘 이거 가지고 뭐 파손이냐 뭐 수리를 해야 되냐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하체 부분에 이 정도 손상 가면요, 차량의 움직임과 거동이 상당히 이상해집니다. 차가 쏠리는 건 기본이고요, 좌회전 우회전 할 때마다 이상한 움직임을 보여요. 게다가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앞범퍼에 단차도 생겼습니다. 일단 보상받는 방법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 주체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다 청구를 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근데 보상을 해줘야 되는 곳이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여기를 GPS를 찍어보고 모란 고가로 이렇게 모란 고가 밑에 쪽으로 검색을 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엔 수정구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수정구청에서는 아니야, 여기 우리 관할 아닌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기는 중원구청에서 관할하는 지역이다 라고 하길래 아 그러냐, 중원구청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근데 중원구청에서 하는 얘기는 여기는 수정구청에 관할 도로인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 열받잖아. 그래서 본청인 성남시청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남시청 네, 여기는 수정구청의 관할이 맞네요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근데 그럼 헷갈리느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로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에 빨간색 쳐져 있는 부분이 보이죠. 여기가 수정구예요. 그런데 여기 지도상에 빨간색 부분을 보시게 되면 여기는 또 중원구입니다. 그러니까 모란역을 둔 이 차도를 두고 위에 쪽은 수정구, 아래쪽은 중원구인 거예요. 그래서 중원구와 수정구가 이렇게 도로 하나를 놓고 한 끗 차이로 있다. 그래서 이제 구청에서 헷갈린 거죠. 그래서 수정구청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영상이라든지 사진 보고 본인들의 관할이 맞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보상받는 절차를 알려달라 했더니 영상이랑 사진 이런 것들을 첨부를 해서 접수를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국가배상법에 의거해서 이 도로를 지자체의 소유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자체에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 보상이 근데 100%가 다 나오느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운전자 과실이 당연히 나옵니다. 근데 그 운전자의 과실상계는 사실 지자체에서 할 거는 아니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이 국도 전부 다 도로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즉 보험 처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운전자가 얼마나 과실이 있는지에 대한 과실상계도 보험사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보험사라고 하는 거는 다이렉트 보험 말고요, 원수보험사라고 하는 뭐 삼성화재나 현대해상 아니면 DB손해보험 뭐 이런 보험회사를 말합니다. 그럼 이런 사고들은 어디로 가느냐? 법인손해사정업체로 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청을 주는 거예요. 법인손해사정업체로 하청을 주게 되면 법인손해사정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보상 담당한 직원이 사고 조사를 하게 돼요. 이 사고 조사를 할 때는
뭐 차량을 직접 공업사에 입회해서 보거나 아니면 내가 있는 곳까지 와서 보거나, 그리고 혹시 모를 보험 사기 같은 보험 범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대면에서 청구권자에게 청취를 하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실제로 찾아왔었어요. 그리고 차도 실제로 보고 갔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니 보상 처리는 진행을 하겠다. 다만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운전자분께 30%의 과실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대법원 판례를 보게 되면 실제로 운전자 과실 30% 정도는 잡힙니다. 그래서 견적 금액이 70%에 해당되는 금액을 미수선으로 처리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의 금액은 제 돈 주고 수리하기가 너무 아까워서 그냥 범퍼를 단차 조정만 하고 맞추는 걸로 이렇게 해서 수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달드리는 정보는 우리가 흔히 고속도로에서 낙하물 사고가 발생되면 해당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공사 쪽에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국도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국도 같은 경우는 무료도로다 보니까 어딘가 청구할 대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지자체에서 해당 관할에 있는 도로는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도로에는 전부 다 도로 보험들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됐을 때 보험 처리를 하기 위해 가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상을 보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앞으로 혹시 사고가 없어야 되겠지만 국도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증거만 명확하면 지자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셨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